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트윗을 통해서 어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하락에 베팅했는지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11월 17일, 18일 열흘 후 계획한 이벤트에서 뉴욕에서 4명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몇 달 전에 계획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FTX의 샘 뱅크먼. 하지만 곧 바하마에서 송환될 것 같습니다. FBA에서 인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블랙락, 레리 핀트, 국무부 자넷 옐런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11월 30일에 뉴욕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FTX 샘 뱅크만은 불과 얼마 전에 이런 큰 붕괴를 만들었죠. SEC 게리 갠슬러도 곧 샘 뱅크만과의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XRP 변호사이자 XRP 지지자인 존 디토는 미 국회의원들에게 게리 갠슬러 조사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SEC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인 게리 갠슬러와 샘 뱅크만이 부적절한 시기에 만난 것에 대한 것입니다. XRP 아미쿠스 소송을 이끌고 있는 존 디토는 미국 의원들에게 게리 갠슬러와 샘 뱅크만 최근 만남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change.org에 이 디톤 청원서가 있는데 이 청원서 작성 시점에 이미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존 디톤 웹사이트 크립토 로우 메시지 포털에 존 디톤이 말한 12,500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모든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이 샘 뱅크만과 게리 갠슬러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U자형 관계에서 이제는 라운드형 관계까지 온 것에 대한 게 존 디톤 청원서에 있는 것이죠. 존 디턴은 청원서에서 SEC 임무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게리 갠슬러가 소매 디지털 자산 보유자를 계속해서 보호하지 못했으며 이제는 갠슬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중의 하나로 구분되어진 FTX의 수십억 달러 붕괴 전에 샘 뱅크만과 부적절한 시기에 만났다라는 증거들을 공개하였습니다. 만날 이유가 전혀 없죠. 공개 문서에 따르면 갠슬러와 SEC는 대규모 사기가 진행되는 동안 행동 금지 서한에 대해서 샘 뱅크만과 회의를 하고 있었고 무슨 이유로 만났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를 탄압하면서 특히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인물과 만난다는 것은 그 이유를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12월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거기에서 다뤄질 것은 FTX의 최근 붕괴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야 된다고 디토는 말하고 있습니다. 갠슬러가 소비자 보호를 지키지 못한 것과 두 번째 샘 뱅크만을 왜 만났는지를 해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갠슬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 시절에도 감찰관 조사 대상 됐을 때처럼 윤리적인 문제에 휩싸인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이자 크립토 최대 사기로 이제 불러지는 이 FTX 붕괴 속에서 게리 갠슬러가 포함된다. 이것은 완전한 의외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디톤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LBRY,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사기가 아닌 경우에 대한 소송에 의한 규제를 위해서 SEC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자원을 썼는데 디톤은 하원금융위원회가 FTX의 최근 붕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것이 꼭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하원 상원 의원 중에서 게리 갠슬러가 잘못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 거래소 그리고 블록체인 협회가 리플을 지지하고 SEC에 반대하는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4개가 되었는데 암호화폐 자산 XRP 아미쿠스 보유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만약에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성공한다면 암호화폐 공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모두
피해가 입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FT의 붕괴보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SEC는 디지털 자산 교환, 개발자, 공급업체, 일반 사용자, 보유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비당사자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14개나 되는 회사 그리고 단체들이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하는 이유는 리플 때문이 아니다. 암호화폐 공간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XRP의 2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SEC가 이 집행 조치에 관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시험 사례로서 이게 만약에 증권이 된다면 수백만의 무고한 소유자,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 당시에도 리플 상대로 제기한 SEC 소송에 의해서 수천 명의 XRP 보유자가 XRP 암호화폐 자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된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증권으로 판명된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XRP 보유자들은 투자로 구입했을 수도 있지만 리플 요청에 의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 사용하기 위해서 XRP를 구입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함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수하기 때문에 리플 때문에 XRP를 투자하진 않는다, XRP를 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보면은 SEC에 의해서 무고한 수천 명의 보유자, 저축계좌, 은퇴계좌 등 계좌들이 동결될 수가 있고, XRP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미국 달러로 전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하는 당사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